자, 에고의 내용물과 구조.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은 과거에 의해 완전히 조건지어져 있다. 이 조건지어짐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물과 구조가 그것이다. 과거에 의해 완전히 조건지어져 있다. 여지를 두지 않는 완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고를 쓸 것이냐, 에고의 부림을 받으면서 살 것이냐. 우리는 에고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돌멩이처럼은 못 살아요. 생각을 쓰면서 생각으로 도담도 나누는 거고, 생각으로 돈도 벌어야 되는 의욕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에고를 쓰면서 살 거냐, 에고의 노예가 돼서 살 거냐의 관계지, 에고라는 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에고라는 것이 완전히 조건지어져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 생뚱맞게 보도 듣도 못한 외국 음식 달라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조건지어졌잖아요. 환경에 의해서. 그냥 그 음식 계속 먹다 보니까 그 음식 좋아하는 거고, 뷔페에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도 내가 먹는 특정한 음식 고르게 되는 거고, 과일 가게 아무리 많은 가게에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과일, 항상 먹었던 과일부터 눈에 가는 것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물과 구조가 그것이다. 장난감을 빼앗겨 심한 고통 속에서 우는 아이의 경우에 이 장난감은 내용물에 해당한다. 그것은 다른 장난감이나 다른 물건, 내용물로 대체가 가능하다. 당신이 자신과 동일화하는 내용물은 주위 환경, 성장 배경, 그리고 둘러싼 문화에 따라 조건지어진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대상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강박관념에는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의 구조에 단단히 박혀 있다. 자, 에고가 존재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구조 중 하나가 동일화, 같다. 기본적인 차원에서는 정체성의 대상은 물질이다 라고 말해요. 기본적인 차원에서 나의 정체성의 대상이 물질. 우리가 쉽게 돈, 큰 집, 큰 차, 뭐 이런 것들, 나의 명함, 이런 것들이 물질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여주죠. 나 자격증 이렇게 많아. 나 어느 학교 나왔어. 나 우리 집에 돈이 이렇게 많아. 내 옷 다 명품이다. 이런 것들 다 물질화되어 있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명품이면 나의 인격도, 나의 수준도 명품이라는 암묵적인 그 바램이 깔려 있죠. 동일화가 깔려 있죠. 과연 그런가요? 인격이 명품인가요? 그거는 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차원에서 정체성의 대상 물질이다. 왜 그래요? 손쉽게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량과 그 희소성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의식과 정신이 쏠려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질과의 동일화. 사람들은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높여주는 상품을 사는 것이다. 뭐 명품 같은 것들 그러겠죠. 당신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것들은 모두 에고의 내용물과 관련된 것이다. 반면에 무엇인가와 동일화되려는 무의식적인 강박 심리는 에고의 구조와 관계가 있다. 그것은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중에 하나이다. 제가 이 부분에 조금 별표를 쳐놨어요. 그래서 에고의 그 내용물과 구조에서 동일시하는 거, 명품과 동일시하는 것은 에고의 내용물이고, 자, 반면에 무엇인가와 동일화되려는 무의식적인 강박 심리는 에고의 구조와 관계가 있다. 이것은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중에 하나이다. 제가 여기에 별표를 쳐놨어요. 그래서 아까 내용물, 에고의 내용물과 구조물을 알게 되면 이 어떤 전체적인 틀을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저것은 어떤 내용물로 이루어져 있고 저것은 어떤 구조화에서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식이니까. 그럼 내용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별, 소득, 뭐 사회적인 지위, 유행, 뭐 문화 이런 모든 것들 안에서 내가 동일화하는 거, 뭐 명품을 동일화한다. 성형수술에서 예쁜 얼굴을 동일화한다. 건강한 육체를 동일화한다. 나의 권력을 동일화한다. 자, 그런 것들은 내용물, 에고의 내용물과 관련되어 있는데 선망하게 하는 어떤 나의 미래를 꿈꾸게 하는 거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읽어보다니까. 동일화되려는 무의식적인 강박 심리, 동일화되려는 무의식적인 강박 심리, 이것이 에고의 구조와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 에고의 내용물보다는 구조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이 구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혹시 쟁취하고 싶은, 얻고 싶은, 바라는, 희망하는 어떤 미래가 있으세요? 되고자 하는 거, 나의 어떤 뭐 핵심 가치를 반영한, 나의 신념을 반영한 어떤 것을 얻고자,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미래가 있으세요? 꿈꾸는 내일이 있으세요? 나는 뭐 빌 게이츠 같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뭐 꼭 그런 사람 위인을 예를 안 들어도 뭐 하늘 같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다 같은 어떤 나무 같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바라는 소망들이 내가 쟁취하고 싶어하는 나의 미래의 모습이라면 나의 구조가 강박적인 심리적인 에고, 지배를 받는 마음작용의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강박적으로 바라고 되고자 노력하는가, 그게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큰 틀이죠. 역설적이게도 이른바 소비 사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인간이 물건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시도가 매번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에고의 만족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찾고 계속 사고 소비한다. 우리는 물건의 세계를 이유 없이 경멸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야 된다. 하지만 각각의 사물은 형상을 초월한 한 생명의 기원을 둔 일시적인 것들임도 기억해야 한다. 대부분의 인간은 살아있는 실체 속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화된 현실에 머물러 있다. 관념화된 현실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 예상치를 뛰어넘는,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대와 공간에 나를 두어야 해요. 그게 뭔가요?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상상하고 예상하고 감히 그것을 주장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어떻게 조작합니까? 이미 있는 것인데. 이걸 조작한다는 것은 생각이 미래로 가거나 과거로 가거나 지금 이 상태에도 생각으로 보거나 지금 이 순간도 그래야만이 가능하죠. 미래를 계속 생각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루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꿈속에서 계속 그 꿈에서 미래로 조작하고 있죠. 생각을. 과거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관념화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인데 현실이 중도적 현실이 아니라 관념화된 현실, 현실 안에 있으면서 내가 관념 속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안 보고 생각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곧 있으면 새해입니다. 지금 12월 12월 초인데 이제 몇 주 있으면 새해죠. 2025년이 와요. 2025년이 오면, 새해가 오면 우리 뭐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뭐 열심히 해야지, 영어 공부를 뭐 해야지, 뭐 한자 공부를 해야지. 특히 불황을 타지 않는 게 다이어트하고 운동이라고 그러죠.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니까. 계속 실패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사람들이 찾는 거잖아요.
이루었으면 또 찾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호황이다. 그 사업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말 듣고 참, 진짜 그렇겠네. 실패하기 때문에, 아유, 작심삼일이야. 누구나 다 그렇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번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또 다이어트, 평생 다이어트 해야 한다고 하고, 평생 배워야 한다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실패하기 때문에, 에고의 만족은 짧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렇네.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느꼈고, 더 많이와 끝없는 성장을 위한 이 억제되지 않는 분투 노력은 하나의 기능장애고 질병이다. 많은 사람들은 물건에 대한 도를 넘는 집착으로 삶의 대부분을 소비한다. 그러니까 물건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물질은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니까 이것을 적당히 취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빈해야지, 다 무소유로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그거에 사로잡혀 있고, 그 욕망, 영적인 욕망이 사로잡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어떤 분을 보면. 자, 그런 것이 아니라 적당히 취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어떻게 되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삶의 대부분을 소비할 정도로 도를 넘어서 집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되어서 돈 한 푼에 울고 돈 한 푼에 웃고, 희노애락의 주인이 돈이에요, 나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물질을 배제하거나 무소유해야 돼.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지같이 살아야 돼.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것도 이상한 이야기지만, 삶이 그렇다고 해서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큰 집이 전부입니까? 좋은 차가 전부예요? 권력이 전부입니까? 건강한 육체만 있으면 행복합니까? 또 다른 걸 분명히 추구하고 있거든요. 건강한 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그래서 회원님들이 이제 어떤 업식이나 고비가 와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느끼라. 이 순간을 충분히 느껴라. 그것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충분히 느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 진짜로 경험하면 하찮아져 버리거든요. 자, 다이아몬드. 남들은 못 갔는데 나만 가졌어. 신나고 기분 좋죠. 하지만 저것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보일 건데 하는 그때의 그런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내가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건 내가 갖고 있어서 우쭐한 거지, 그 다이아몬드는 이제 나한테는 좀 하찮아진 거예요. 자, 배고플 때나 음식이 귀해 보이지, 그 음식 막 먹고 싶지, 배부르면 천하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놔도 나 지금은 생각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하찮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것만 목마른 사람이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 있을 때는 물 한 방울이면 뭐 천하를 다 줄 것 같은 느낌이 나가도, 물 마시고 이제 갈증이 다 해갈되면 물 하찮아지는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었는데, 내가 다 주기에는 돈이 아까운데,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 것처럼 얻으면, 내 것이 되면 하찮아져 버리거든요. 우리는 이것이 에고의 이 짧은 소유에 대한 만족감이에요. 지복이라는 것이 오지 않아요. 언제나 짧다, 너무나 짧다. 그러니까 그냥 충분히 느끼시고, 그거 충분히 누리세요. 그냥 할까 말까 이 정도면은 마음이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막 생각으로 끄집어 오려고 하니까 당겨집니까? 내 욕구는 이미 가는데. 그러면 아예 푹 젖어 들어가지고 하찮아져 버리게끔 하시는 것도 좋다. 방편이죠. 항상 옳은가요? 그것이 해당되는 사람한테나 옳겠죠. 그런데 그것에 집착해갖고 들어가는 거, 그것을 그냥 충분히 느끼고 탁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속으로 땅굴까지 파고 들어갈 때는
뭐 충분히 느끼세요, 더 느끼세요라고 말하기는 좀 위험한 상태죠. 현재를 잘 알아차리면서 그것이 배부르니까 실증 나는 거고 목마른 게 해결되니까 물이 필요 없는 거여야 되는데 현실에 있지 않으면 계속 허기지면 먹어도 계속 허기가 지는 건 정말 배고파서 허기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오류죠. 그런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뭐 충분히 느껴져라 이런 부분은 사람을 무지로 밀어넣기 때문에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충분히 느껴준다면 그것이 실증이 나거나 하찮아져요. 우리가 얻으면 하찮아지거든요. 자, 그런 것도 괜찮다. 일생을 다 갈아 넣는 것보단 낫겠죠. 몇 년 갈아 넣는 것이. 자, 여기 예를 들면 하고 톨레가 좀 몇 가지 얘기를 해줘요. 자신의 자아 존중감이 소유물에 좌우되지 않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민감해야 하고 솔직해야 한다.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나 우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특정한 물건이 있는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신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는가? 다른 사람들의 눈이나 스스로의 눈에 자기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은연중에 자신의 소유물을 암시하거나 과시하지 않는가? 소중히 여기는 소유물을 잃어버렸을 때 화가 나고 불쾌해지거나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자아의식이 위축되는 것을 느끼는가? 여기에서 한 가지도 안 걸리는 게 없겠죠. 하나 걸리면 다른 거 다 걸리는 거 맞습니다. 왜요? 에고 의식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의 보물, 마이 프레저스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데 그 마음의 병적인 증세가 골룸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골룸을 그렇게 막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그게 그렇게 이렇게 뭔가 우리한테 강한 자극을 줬다는 것은 우리 안에 충분히 그와 같은 병적인 증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보물을 여긴 것은 내 생명보다 보물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반지를 들고서 그렇게 즐거워하잖아요. 그 자기는 불에 타 죽는데도. 톨레가 그 상담할 때 이제 암 선고를 받아서 얼마 못 사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 그 할머니가 주신 다이아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그 요양보호사 같이 간호해 주시는 분이 가져갔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고 아주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 반지는 단순한 반지가 아니다. 내가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톨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그게 당신이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건데 그 반지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쓰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톨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서 벗어날 때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존재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존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에고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에고는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에고가 추구하고 집착하는 것은 에고가 느낄 수 없는 존재의 대용품입니다. 물건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집착을 느끼면 그것이 에고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당신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에 들어가 있는 나를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실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면 그때마다 당신의 에고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존재, 즉 그 의식 자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상실을 완전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실을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몸이 죽으면 상실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나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상실을 받아들이는 조건이 되는가? 그것이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않죠? 상실을 받아들이는 조건의 첫 번째는 현실에 깨어 있는가예요. 현실에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돌아가셨다. 육체가 없다. 그것이 현실에서 인정이 되어야 돼요. 그냥 생각으로 그래 돌아가셨지. 무덤에 묻히는 걸 봤으니까 돌아가신 거 맞지. 이렇게 머리로 되뇌이는 거 말고 정말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어느 순간에 문득 자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분이 이 세상에 없구나. 그걸 문득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돌아가셨지. 그래서 현실 감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증상이 현실 감각이 없어요. 돌아가셨다고? 이런 느낌이지. 아, 진짜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도 그 피부에 온도가 없음을 보고도 느끼고도 아, 정말 돌아가셨구나. 이런 현실 감각이 안 와요. 그냥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영화 속에 있는 것 같고, 어떤 그런 느낌들인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로 현실적인 자각이 일어나요. 아, 정말로 돌아가셨구나. 정말 그 물건이 사라졌구나. 정말 내가 사업에 실패를 했구나. 정말 실현을 당했구나. 정말 그 사람이 떠나갔구나. 정말 내 마음이 멀어졌구나. 그것이 상실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인데 그 상실이 완전하게 받아들일 때는 현실에 있을 때요. 진짜 없구나. 현실이어야 돼요. 생각으로 그래 없는 거지. 그거는 뭐 사라진 거지. 뭐 어쩐 거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계속 그대로 생시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 힘을 계속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상에 매여 있지 않아요. 마음이 형상이 있나요? 마음을 보여주세요. 보일 수 없잖아요. 형상이 없는 그 마음이 형상을 붙잡겠습니까? 마음을 붙잡겠습니까? 마음을 붙잡아서 형상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 루퍼트 스파이라가 그 브라운관과 그 브라운관에 빛을 쏘아주면 거기서 사람들이 울고 웃고 움직이는데 그 브라운관에서는 아무 일이 없다. 울고 웃는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쏘아주는 것이 그 전류잖아요. 보이지 않는 기. 자, 이런 것을 마음이라는 거하고 똑같이 대응해 본다면 대응되는 그 몸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는 줄 아는데 깊이 들어가면 나이것, 나를이라고 톨레가 말하는 것에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그것이 무엇이든 의식의 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만을 준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그 경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그것이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나의 의식의 진화가 된다고? 알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아요. 알 수 없는 거 맞아요. 근데 두 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염려스러운 한 가지 버전은 뭐냐면 그래, 이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야. 나를 용맹한 사람,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고통이 나한테 준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야. 이 환경이 나한테 이러는 것은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야. 아주 자기 주도적이고 우주의 중심이 나인 것이죠. 고통마저도, 슬픔마저도, 절망마저도, 다른 사람이 못된 짓마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는 알겠으나 그것이 의식의 진화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입니다. 사실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거는 그냥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고통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왔구나. 난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해야지. 이것은 그냥
자기 의에 도취돼서 자기의 선함에 도취되어서 아무것도 안 듣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자기 영화 찍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의식에 진하고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고, 톨레가 말하는 삶이 그것이 무엇이든 의식의 진화에 가장 도움되는 경험만 한다. 여기 아까 이제 그 암 환자분 여자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의식의 진화에. 그럴 때의 의식의 진화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당신의 경험이어야 한다는 톨레의 단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야가 보다는 이 순간에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가 빠졌어요? 경험하고 있을 뿐이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인과를 끌어와서 어디 환상에서 끌어와가지고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를 왜곡시키고 해석시키고 현실을 깨끗하게 보지 않으려고 그 고통을 회피하려는 전략이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감당해내긴 해야 되는데 회피는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어서.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걸 봐줘라. 그러면 의식이 진화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정말 우리가 헤어졌구나. 정말 마음이 식었구나. 마음이 식으면 어떻게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업이 망했네. 정말 마음이 멀어져 버렸네. 정말 내가 나이가 들었네. 이런 것이 이 순간 당신에게 일어나는 경험이에요.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 순간에 보면 의식의 진화에 도움이 되는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의식의 진화를 겪는 것을 어떤 수도 과정에서는 에고의 순복, 그 과정에서 의식의 진화를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알았던 수많은 나의 아상이 깨지면서 우리가 어떤 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이 발판이 돼서 진화, 초월적인 의식으로 넘어가는 상태를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견디고 감내하고, 그래서 수행자는 감내하는 삶을, 그래서 수행자는 감내하는 일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더불어 나갈 때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돼요. 그렇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더 승진해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남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지만 내 안으로 돌아오면 나하고 경쟁해서 나를 넘어가고 나를 극복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세상으로 많이 나가나 봐요. 차라리 남하고 경쟁하는 것이 더 쉬운가 봐요. 해보면 훨씬 낫죠. 자기 자신을 낱낱이 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괜찮습니다. 좀 그렇게 쉬어가는 것도. 자, 단지 에고일 뿐이다. 에고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단지 무의식일 뿐이다. 자신 안에서 에고의 행위를 감지하게 되면 미소 지으라. 그리고 때로는 소리 내어 웃어도 좋다. 에고는 당신이 아니다. 에고를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단지 더 에고일 뿐이다. 더 에고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고는 당신이 아니다. 에고를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단지 더 에고일 뿐이다. 단지 더 에고일 뿐이다. 그 생각마저도 에고일 뿐이다. 생각하지 않겠다는 생각마저도 생각이다. 침묵 또한 소리다. 이런 어떤 더 화법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에고, 단지 에고일 뿐이고, 에고는 잘못된 것이 아니면 단지 무의식일 뿐이다. 남보다 더 적게, 남보다 더 많이, 나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그 자부심에 대한 감정이 잘못된 일인가에 대해서 그냥 무의식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 무의식에 대한 것이
그래서 알 수 없다, 무 없다, 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수행적인 관점에서는 두 가지로 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알아차림이 있는 의식과 알아차림이 늦은 의식이 있다. 알아차림이 늦은 의식을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부르겠다. 이것이죠. 알아차림이 있는 의식은 의식이라고 부르겠고, 알아차림이 좀 늦은 의식은 무의식이라고 부르겠다. 나도 모르게 그랬어. 나도 모르게 그랬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식물인간도 아닌데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의식이 일어났어요. 전 의식이 일어났죠. 전 의식을 따라잡지를 못한 것이에요. 나의 이 지각력이.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이 늦은 거죠. 계속 나를 관찰하고 나를 보고 내 생각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날, 무의식적으로 왜 그랬어요? 라는 그 알아차림이 늦은 의식이 굉장히 다 의식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밀어넣기보다는 나의 알아차림이 늦었구나. 조금 더 깨어서 지금 현실에서 봐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면 좋고, 오늘 내용에서 에고의 내용물과 에고의 구조, 이거는 어떤 이 틀을 보는 거, 이 관점이라는 것은 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내용물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틀이 있어야만 내용물이 담기지 않겠어요? 그릇의 모양이 좋든 나쁘든 모양이 있어야 빗물도 담고 밥도 담고 음식도 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틀이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 담기기 때문에 이 틀을 솔직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틀은 내가 그것을 선망하고 바라는 것이라고 톨레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지관타자, 오직 이제 수직구 순유선사, 오직 그냥 앉아라. 여기 지관 타자죠. 그칠 지관. 그래서 그치는 것과 관 보는 것인데, 지는 사마티겠고 관은 위파사나겠고, 지는 정수행 선수령이겠고 관은 지혜수련이겠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관, 이 지관 타자, 앉아 있는 것으로 그냥 하나가 되어라. 그냥 그것이 하나가 되어라. 보는 거, 앉는 거, 움직이는 거 따로 있는 거 아니라, 명상하는 거, 이 선정과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굴려서 완전한 한 몸이 되어라. 지관타자. 지관타자 전에 뭐라 그래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심신탈락. 그래서 몸과 마음, 내 몸이야, 내 마음이야 라고 했던 이 주장이 탈락돼야 된다. 그럼 나의 몸이야, 마음이야만 탈락되면 됩니까? 너의 몸과 마음도 같이 탈락되는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저 사람만 탈락되면 됩니까? 내가 남아있으면 계속 분별하고 망상 떠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대상화되어 있다면은 그것이 나의 경계가 이루어져 있고 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신탈락을 이루어야 지관타자를 이룬다고, 이제 도겐선사는 그렇게 지관타자라는 것으로 이제 깨우침을 얻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서 나의 몸과 마음에 내가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못 봤구나. 그러면서 이 심신탈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깊이 이 조동종 그냥 앉아 있어라, 지관타자하라, 이제 이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데, 순유선사도 오직 그냥 앉아라, 그냥 앉아라, 앉기만 해라, 이런 식의 말씀에 선심초심에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이 어떤 에고의 구조와 에고의 내용물, 지관타자와 그 전에 심신탈락의 내용물로 빗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